선생님이 이제 가끔 결석하는 사람이 있거나 중요한 개념을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녹화를 해요. 유튜브에 올리고 결석한 사람들한테 링크를 보내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수업 시간에 온갖 헛소리와 욕이 난무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기도 그렇고, 네, 학원생들만을 위해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 극한 첫 단원의 도형까지 해서 우리 다 했나? 마지막 한 가지 안 했었죠? 극한에 대한 성질 활용, 요거만 선생님 추가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요 문제 풀고 바로 다음 단원 내용을 좀 이해해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함수의 극한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극한의 성질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데, 당연하게도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x가 a로 갈 때 fx라는 놈이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고, x가 a로 갈 때 gx라는 놈이 베타라는 극한값을 가질 때, 이렇게 둘 다 모두 뭐 할 때는, 수렴할 때에는 사칙연산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했었던 얘기가 이런 거 했단 말이야. x가 a로 갈 때 함수끼리 더하거나 뺀 거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놈은 극한값끼리 더하거나 뺀 거하고 같다고 그랬고, 또 더하기나 빼기뿐만이 아니라 곱하기일 때도 두 개의 극한값을 곱해주세요 그랬었고요. 세 번째는요, x가 a로 갈 때 나눗셈인 경우에도 우리는 극한값끼리의 나눗셈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는 뭐다? 분모가 0이 아니다. 자,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개가 수렴할 때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연산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두 개가 수렴한다는 얘기도 되긴 할 거야. 그런데 주의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fx와 gx가 모두 수렴할 때 연산이 가능해요. 수렴할 때 연산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죠? 그럼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따라서 우리가 극한값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는 결과를 꼭 어떤 상수에 수렴하지 않더라도 결과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내가 fx는 알파라는 놈으로 수렴해. 그런데 gx라는 놈은 수렴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연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연산한 결과가 하나의 값으로 나와. 그러면 이 자체는 어쨌든 뭐 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면 fx와 gx라는 각각의 함수가 있겠지만 요 놈을 더하거나 뺀 결과 이 자체도 새로운 함수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럼 얘는 몰라. 근데 난 fx는 수렴하는 걸 알아. 그리고 fx와 gx를 더한 것도 수렴하는 걸 알아. 근데 우린 gx는 모르지. 그죠? 그럼 gx만 갖고는 연산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는 어떡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와 얘를 이용해서 연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gx 단독으로는 모르지만 이 덧셈한 결과는 알고 있으니까. 즉 fx 플러스 gx를 hx라고 하면 fx는 알파를 수렴하는 거 알아요. hx는 뭐 이 결과가 누군지 모르지만 감마로 수렴하는 걸 안다라고 하자. 그러면 gx는 누군지 몰라서 우리는 연산을 할 수 없지만 fx와 hx 가지고는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 식은 우리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gx라는 놈은 hx 마이너스 fx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요때 요 놈은 감마로 수렴하고 요 놈은 알파로 수렴하니까 그러면 요 놈은 연산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르는 함수가 있고 아는 함수가 있으면 우리는 모르는 함수를 뭘로 바꿔서? 아는 함수로 바꿔서 연산을 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극한값의 존재 유무 역시 뭐 아는 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세요 라는 이런 뜻이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이런 극한값의 정오 판단 문제는 대부분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거의 한 8, 90%는 해결이 돼. 물론 거기에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도 나중에 들어가게 될 거야. 주말에 학원 올리니까 싫지? 근데 그전엔 주말에 학원 잘 안 갔었지? 그죠? 근데 이제 고2 2학기인데 주말이 어딨어? 대학 가야죠. 대학은 다 가지. 웬만하면 멀지 않은 대학으로 가야 되잖아. 그치, 유진아? 유진이 오늘 이렇게 기운이 없어? 졸려서? 어제 또 오늘 학교 안 간다고 늦게까지 딴짓하고 했구만. 괜찮아. 나도 그랬어. 선생님도 5시인가 6시인가에 잠들어서 9시에 일어났어요. 첫 수업이 토요일이 10시 반부터거든. 선생님이 새벽에 일어나야 돼. 9시에 일어나야 돼서. 아무튼 봅니다. 자, 205번 문제 그럼 이걸 갖고 한번 볼게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그랬어. 자, 기억. x가 a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하고 a로 갈 때 fx-gx가 0이래요. 그러면 fx와 gx가 같으냐라는 얘기지. 자, 그럼 보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한다고 그랬어. 누군지는 모르지만 존재한대요. 자, 그 다음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 자, 요 놈이 얼마랬어? 0이랬어. 0이랬어. 자, 요 놈이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요 놈의 값을 우리 알파라고만 생각해보자. gx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 gx는 누군지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럼 이 전체를 뭐라고 놓자고? hx라고 놓고 요 놈은 0으로 수렴하는 함수야. 맞죠? hx는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gx를 누구로 표현하자고? 알고 있는 함수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놈이 hx니까 gx는 어떻게 됩니까? fx 마이너스 hx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 놈의 극한값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면 x가 a로 갈 때 gx는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hx라는 얘기고 요 놈은 수렴하는 거 알고 있죠? 요 놈의 극한값은 얼마라고 그랬고 알파. 요 놈의 극한값은 0이라고 했으니까 연산이 가능할 거야. 그러면 그 값은 얼마가 됩니까? 알파가 되네요? 근데 알파라는 게 결국은 누구였어? fx의 극한값이었죠? 그러면 gx의 극한값과 fx의 극한값이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확인해 본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사실 나도 좀 졸려. 그래서 오늘은 학원 수업이 4시면 끝나요. 그래서 가서 잘 거야. fx와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누구? gx 값이 존재한다 그랬어. 자, 이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fx는 알고 있어요. 존재한대. 알파라고 할게요. 요 놈도 존재한대요.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자체를 또 뭐라고나? hx로 놓는 거야. fx 곱하기 gx. 됐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또 우리는 gx의 정체를 모르니까 요 놈을 gx로 바꿔주면 gx는 어떻게 돼? fx분의 hx가 돼서 요 놈의 극한값을 찾아라 라는 얘기는 역시 또 뭐예요?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은요. x가 a로 갈 때 fx분의 hx니까 요 놈 알파분의 베타라고 할 수 있죠? 있는데 그럼 그럼 요 놈은 알파분의 베타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틀리다. 왜 틀려? 왜 틀려? 자, 이거는 결국은 극한끼리 나눗셈 한 거지? 나눗셈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 있었잖아. 뭐 조심해야 돼? 알파가 0이 아니어야 존재하는 값이라고. 근데 요 놈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랬지 알파가 0이다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는 얘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따라서 요 놈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 처음부터 얘가 0이 아닌 극한값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요 놈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왜?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디귿. 자, fx와 gx분의 fx 값이 각각 존재하면, 자, 이것도 바로 갈게요. hx를 gx분의 hx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gx는 누가 돼요? 이거 fx죠? hx분의 fx죠? 그럼 요 놈의 극한값 존재할까요? 요 놈도 존재합니까? 멍하고 있네, 오늘따라. 똑같은 얘기잖아. 요 놈의 극한값이, 리미트 hx 존재한대요. 요 놈이 존재한대잖아. 그리고 fx 존재한대잖아. 그럼 요거분의 요거 존재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 놈의 존재하는데 요 놈이 0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hx의 극한값은 0이니까 분모가 0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한단 말이야. 똑같은 얘기잖아, 니은하고 지금. 항상 극한값이 연산을 할 때 분모 분자가 각각 수렴한다고 해서 반드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분모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된다고. 요 놈도 분모 hx가 0이 아니어야 존재한다고. 근데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땐 존재하지 반드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기억만 옳습니다. 기억만.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 해결해 봤고요. 사실은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건 함수의 연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수의 연속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일주일에 막 한 단원씩 지금 나가도 시간이 빠듯해서 걱정이야.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목요일 중에 한번 보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딱 적절해. 화요일, 토요일 수업이니까 중간에 목요일 보충. 괜찮아요. 그죠? 선생님이 목요일이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보충을 하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함수의 연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말 그대로 연속이라는 말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 이어졌다. 결국은 그 모양의 정확한 형태는 어디에서 확인하는 거냐면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래프에서 의미가 강하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냥 느낌상 연속이다라는 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함수의 그래프가 말 그대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꺾어져 있어도 상관은 없어. 어쨌든 끊어지지만 않으면 연속이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 함수가 연속일 조건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자, 어떤 함수 y는 fx가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이라요. 그러니까 다른 점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겠어요. x가 a에서의 연속 여부만 확인하겠어요. 라는 걸 우리는 연속성을 조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연속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먼저 첫 번째 x가 a로 갈 때의 fx.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극한에 대한 얘기죠.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지 존재한다고? 집에서 공부 잘 안 하지?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일 났네.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니네 우리 복습할 시간도 많지 않아서 그때 해야 돼. 좀 있으면 시험 볼 건데 이번 시험은 대충 볼 거야? 모르는 거야? 두 번째는 FA가 정의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FA라는 건 뭐죠? FA,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불러? FA는 X가 A일 때의 함수값. 주어진 함수에서
x가 변수잖아. x가 결정됨에 따라 y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x라는 놈을 a로 결정했을 때 그때의 함수값, 다시 말하면 누구의 값? y의 값. 그걸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얘기하죠. 즉 함수값이 정의되어야 한다. 정의되어야 한다. 그럼 세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을 때 마지막으로 결국 뭐예요? a에서의 극한값과 a에서의 함수값이 어떠면? 같으면, 그러면 우린 비로소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얘기야. 그런데 당연하게 사실은 우리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되죠. 왜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애당초 비교할 수 없을 거고, 함수값도 존재하지 않다면 애당초 비교할 수가 없을 테니까 결론적으로는 요건데 이제 수학적으로 원칙적으로 따지면 일단 두 개가 존재,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하고 그리고 같다. 근데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확인하는 건 결국 뭐다? 요거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물론 확인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유형적으로 알고 있는 몇 가지 연속인 함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어떤 특정한 함수는 특정한 점에서는 연속이지 않다. 그걸 우리는 불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놈이 있냐면 첫 번째 다항함수. 자, 다항함수는 뭘 보고 다항함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놈들.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 자, 지금은 누구에 대해서 보는 거야? x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우린 이걸 정의역이라고 얘기하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에서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1, 2, 3, 4차 함수 이런 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세 번째. 자, 이런 분수함수꼴은요. 분수함수꼴은 분모가 0인 점. 분모가 0이 되는 점에서 뭐야? 불연속이에요. 분모가 0인 점에서 불연속이야. 반대로 분모가 0인 점을 제외하고는 뭐란 얘기야? 연속이란 얘기야. 물론 함수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y는 이렇게 되겠지. 세 번째. y는 루트 fx. 어떤 꼴이야? 무리시계 꼴인 경우입니다. 무리시계 꼴에는 근호 안에 있는 fx.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연속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연속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y는 fx에 가우스 기호가 씌워져 있을 때. 가우스 기호가 써져 있을 때. 이때는 fx가 정확히 정수로 딱 떨어지는 부분. 여기서 뭐가 돼? 여기서 불연속이 돼요. 정수로 딱 떨어지는 부분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뭐란 얘기야? 연속이란 얘기야. 요 네 가지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연속성을 조사하지 않더라도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다시 다항함수 1, 2, 3, 4차 이런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항상 연속이에요. 그 다음 y는 fx분의 gx 이런 분수꼴은 어디서 불연속이라고? 분모가 0인 점에서 불연속이야. 분자는 0이어도 상관없어요. 분모가 0인 점에서 불연속이고. 자, 무리식꼴은 근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선 다 연속이고요. 가우스 기호가 씌워져 있는 놈은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놈이 딱 뭐가 될 때? 딱 정수가 될 때. 그때 뭐다? 불연속이다. 알겠죠? 요 네 가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구간이라는 거예요. 구간이라는 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야. 어떤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를 우리는 x의 구간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그냥 제일 작은 제일 큰 한 개를 써주고요. 여기에 등호가 없을 때는 이렇게 괄호로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구간이란 말을 붙여줘요.
왜냐면 구간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면 마치 뭐처럼 보여? 순서쌍처럼 보이니까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요 놈을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x의 범위다라고 그러면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이면서 요 안에 색칠 안 한단 말이야? 뻥 뚫려 있어. 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어.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린 구간 또는 개구간. 이 개가 멍멍개가 아니고요. 열려 있다는 뜻이야. 개폐 하잖아. 문 연다, 개문. 그래도 다 개 같네. 아무튼 개시 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린 구간 또는 개구간. 왜 열려 있어? 여기가 막혀 있지 않고 열려서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등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는요 구간의 양끝 a, b를 표현하는데 마치 대가로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야? 등호가 양쪽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닫힌 구간 또는 폐구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폐업한다, 폐문한다 이런 얘기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요거는 그럼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하냐? 역시 마찬가지로 수직선에서 범위를 표시할 때 A, B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색칠하지? 막혀 있다, 닫혀 있다 그런 느낌이란 거야. 그래서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 어떤 구간을 살펴보면, 어떤 범위를 살펴보면 한쪽에는 등호가 없고 한쪽에는 등호가 있고 이런 구간도 있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막혀있지 않은 구간은 뭐가 돼? 열린 구간이 돼버리는 거야. 막혀있는 데는 닫힌 구간. 그래서 이런 구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결국에는 요 양쪽에 있는 괄호의 형태가 등호를 포함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간이라는 걸 왜 얘기하냐? 우리 아까 요 연속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연속에 대한 이야기 했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무리식 같은 경우 봐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이 범위에 따라서 x의 범위도 아마 존재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요 안에 있는 놈이 x-2라는 놈이 fx의 식이라면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일 거 아니야? 그럼 x의 범위 구간이 생기죠? 즉 연속이라는 놈이 어떤 특정한 점 또는 실수 전체일 수도 있지만 어떤 구간, 어떤 범위 안에서는 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다를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구간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을 나타내는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60쪽에서 나온 선생님이 설명한 얘기들이고요. 일단 한꺼번에 개념을 쭉 더 설명해버리면 아니다. 이거 우리 61쪽에 연속함수의 성질까지 하자. 자, 여기는 책 보고 째려봅니다. 째려보면 다 나와요. 저 어디 보냐면 61쪽에 그 오른쪽 위에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써있는 거, 이거 극한하고 느낌이 비슷하니까 보면 금방 이해될 거야. 어떤 두 함수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두 함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어떤 실수를 곱하더라도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끼리는 더하고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연속이다. 단 늘 얘기하지만 나눌 때는 뭐를 조심해야 돼?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얘기해볼까? 어떤 함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사실은 정작 우리가 해야 될 문제들은 이런 얘기인 거야. 어떤 함수 fx와 gx가 존재를 하는데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도 x는 a에서 여전히 뭐야? 연속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해서 자, fx는 a에서 연속임에 반해 g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그러면 fx 더하기 혹은 빼기 혹은 곱하기 나누기 혹은 왜 이래? 두 함수의 합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성에서도 그러면 x는 a에서 얘는 그럼 연속이 될까 불연속이 될까? 몰라.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 반대로 얘기하면 fx는 a에서 연속이래요. 그럼 연속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얘는 a에서는 뭐야? 불연속이래요. 그러면 이 더하기 더하거나 뺀 요 놈은 a에서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알 수 없음이야. 알 수 없음. 연속인 함수끼리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하지만 불연속인 함수가 섞여 있을 때에는 불연속 함수일 때는 그 놈 x는 a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둘 다 불연속일 때도 마찬가지야. 둘 다 불연속일 때도 요 놈은 a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몰라. 자, 이 말을 살짝 바꿔볼게요. 정작 이제 중요한 얘기는 마지막 여기야.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그 다음에 x는 a에서 만 불연속이야. 나머지는 다 연속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를 따져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일까? 이런 얘기야. 자, 요 놈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요 놈은 a에서만 불연속이야. 그럼 a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연속이죠. 그러면 더나 뺀 이 함수도 x는 a 말고 나머지에서는 연속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지. a에서만 불연속이니까 a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연속인 놈들끼리 더하거나 뺀 거지. 그러면 a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뭐일 거야? 연속일 거야. 따라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따지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만 확인해 보면 된다는 얘기야. x는 a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만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하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하나는 특정한 어떤 점에서 불연속이라면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합성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라라고 얘기하면 어디서만 보면 된다고? 불연속인 점만. 그 불연속인 점에서만 연속인지 불연속을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야. 딴 데는 신경 쓸 거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사실은 정작 많이 연속성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결국 이 문제. 왜냐면 연속인 놈들끼리는 뭘 해도 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디서만 항상 의심하자고? 불연속인 점에서만 의심해 보자고. 그러니까 불연속인 점에서만 뭐를 해보자고? 확인을 해보자고. 그게 연속에서의 주요 문제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만 가지고 우리 뒤쪽에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가지고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를 볼 거냐면 65쪽입니다. 65쪽. 아, 요거는 좀 이야기할까? 여러분들 주기함수, 삼각함수 배웠잖아. 주기함수가 뭔지는 알아요? 몰라요? 소율이는 뭘 알아요? 어쩌니까 없네. 너무 당당한데? 우리 잠깐만. 순간 당황했어요. 자, 이건 앞으로 우리 적분에서도 많이 등장할 거니까 우리 주기함수에 대한 순간 당황스럽습니다. 주기함수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fx가 요 fx에 일정한 값을 더했을 때 어떤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됐을 때 fx가 fx 플러스 2와 같아요. 이런 얘기가 들어있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 거냐면 이런 얘기겠죠. F1과 누가 같다는 얘기야? F3이 같다는 얘기일 거야. 그죠? 그런데 또 F3이면 누가하고 또 같아져? F5하고도 같아지고 F7하고도 같아지고 이런 식으로 같은 함수들이 쭉 반복이 되겠지. 즉 여기 2가 더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게 두 함수가 같아지도록 하는 가장
작은 값이 요 2라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요 이렇게 써도 될 거 아니야. fx 플러스 4 f1하고 f5 같으면 이렇게 써도 되잖아. 하지만 더하는 값이 가장 작은 값을 찾았을 때 요 놈을 요렇게 반복되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 주기함수. 일정한 값마다 그 함수 값이 계속 같아지는 거를 주기함수라고 얘기하고, 그때 더해지는 t, 요 놈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주기라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요 놈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쉬운 예로 자 0부터 출발해 볼까? 여기 F2를 선생님 썼으니까 1로 가자. 1, 3, 5, 7 땡땡땡 했을 때 만약에 x가 1일 때 함수값이 여기 있어요. 이게 바로 뭐란 얘기? F1이란 얘기지. 이 F1이라는 함수값이 언제 항상 같아져? 1일 때도 같지만 3일 때도 같아. 5일 때도 같아. 7일 때도 같아. 근데 사실은 대표적으로 1, 4, 5, 7만 이야기했지만 1보다 조금 큰 여기 어딘가에 함수값이 있다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만큼 더한 여기 어디에 함수값도 또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도 또 같아야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요 안에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면 그 다음 요 2라는 간격 다음에 2라는 놈도 요 놈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도 어떻게?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주기함수의 의미와 주기함수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2씩 더했을 때 그 값이 여기도 2씩 더했을 때 2씩 더했을 때 여기도 2씩 더했을 때 계속 값이 어때야 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게 주기함수의 의미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때 가장 작은 값,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요 놈하고요. 그 다음 두 칸하고도 같겠지? 그러면 선생님 4의 간격마다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틀린 말도 아니고, 하지만 최소의 단위로 따졌을 때는 얼마마다 같다? 2마다 같다 했을 때 그 최소 단위가 되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기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우리 삼각함수의 그래프 주기함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삼각함수 했던 기억이 없습니까? 기억나지, 유진이? 소율이는 기억 안 나죠? 1학기 때는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었군요. 수학이 뭐야? 먹는 거야? 뭐 그러면서. 자,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요. 우리 65쪽에 281번을 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소율이 거의 수학 포기 상태였었나 본데? 너 왜 그랬어? 싫었어? 수학을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의 바람이 그거야. 수학이 재밌을 수는 없어. 근데 적어도 학원 오기만 싫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원 와서 선생님만 얘기할 때는 그래서 조금이나마 재밌었으면 좋겠다. 학원 오는 건 싫지 않았어. 수학은 싫어도 수학 선생님은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럼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281번 볼게요.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것만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천천히 첫 번째 문제니까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가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x의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함수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명심하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 얘기한 거 있었잖아.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기억납니까? 무리함수는 근호 안에서. 분수꼴은 분모가 0점에서 불연속이고, 가우스는 정수 부분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면 요 놈은 x-1이라는 놈은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죠. 그리고 -1이라고 상수지만 상수도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볼 수 있어. 0차인 놈입니다. 따라서 요 놈은 실수 전체에서 모두 뭐야? 연속이라고. 그렇다면 요 놈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까? 이 구간이 나눠서 함수가 바뀌는 x가 어디에서? 0에서의 연속성만 확인해 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0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를 확인하는 거라고? 0에서 연속인지 확인하려면 뭐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냐를 확인해야 된다고. 즉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극한값과 0일 때의 누구? 함수값이 같은지 여부만 확인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확인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나머지 0이 아닌 나머지에서는 무조건 뭐야? 연속.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니까. 근데 봐봐.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극한 처음에 얘기했을 때 강조했었던 거야. x가 0으로 갈 때 fx는 물론 다항함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놈은 경계선이니까 극한값을 찾아야 되는 건데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0이란 얘기야? 0은 아니란 얘기야?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극한값은 0이란 얘기야? 0은 아니란 얘기야? 0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럼 보세요. 두 개의 구간 중에 위에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일 때의 얘기죠? 맞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한 함수를 따로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 그냥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요 놈은 0 아닐 때죠? 0보다 작으니까 0에 아무리 가깝더라도 0은 아니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슨 값을 찾고? 극한값을 찾고.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를 찾겠다는 얘기야? 함수값을 찾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보세요.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어디서 찾는다고? 아래에서. 근데 변수 x하고는 상관없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1. 이게 극한값이라는 얘기야. 함수값 볼까요? 0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어디서 찾는다고? 여기서. 그럼 x에다 뭐를 집어넣는 거야? 0.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두 개가 같으니까 요 놈은 x는 0에서 뭐이고? 연속이고 x는 0에서만 연속이면 나머지 실수 전체에서는 무조건 연속일 거다. 따라서 기억은 연속 맞네. 이런 식으로 찾겠다는 얘기야. 자, 이제 좀 빨리 갑니다. 이제 좀 빨리 갈게요. 니은 하면서 fx는요 x제곱 마이너스 x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두 번째 0 x는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요놈도 마찬가지겠죠? 어디서만 확인하면 된다고? 1에서만. 요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쓸 거야. x가 1에서 구간 나누니까 1에서 fx와 f2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극한값은 어디서 찾아? 위에서 찾아? 아래에서 찾아? 아래에서. 왜? 1이 아닌 거니까 아래에서 얼마야? 0. 1은 어디서 찾아요? 위에서. 1 대입하면 얼마? 0. 두 개가 같네요. 그럼 요 놈은 1에서 연속. 1에서 연속이면 나머지는 다항함수니까 다 연속. 연속이라는 얘기. 자, 이제 의미 아니까 쉽죠? 쉽습니다. 자, 디귿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디귿은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 fx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래요. x가 2보다 클 때. 그 다음 요놈 뭐래요? 2래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역시 어디서만 확인해? 2에서만 확인합니다. 자, 요번에는 극한값이 위에 거야, 아래 거야? 계속 아래 거라니까 습관적으로 아래 거라네. 극한값은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fx는 다시 말합니다. 2일 때야, 2가 아닐 때야. 그럼 여긴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2가 될 수 있으니까 2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무의식적으로 하면 안 돼. 2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를 찾고? 함수값. 2가 아닌 여기에서 극한값을 찾으라고. 다시 등호가 있는 게 뭐야? 함수값. 등호가 없는 거 여기선 등호가 없는 얘가 여기서 뭐를 찾고? 극한값. 그러면 x가 2일 때 극한값 얼마예요? 2 집어넣어 4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3이니 3? 그럼 2에서의 함수값은 요거예요. 얼마? 2.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요 놈은 2에서 연속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요 놈은 x는 어디에서? 2에서 뭐일 겁니다? 불연속일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 아니죠? 2에서 불연속이고 그 외에서는 연속이지만 2에서는 불연속이다. 이렇게 찾으라고. 다시 등호가 있는 거에서 무슨 값?
함수값. 등호가 없는 거에서 극한값. 이렇게 기억하셔요. 자, 288번입니다. 288번. 자, 이건 그래프 해석 잘해야 돼. 이제 우리 전에 얘기했던 좌극한, 우극한, 같냐에서 극한값 찾는 것과 연속인 거 찾는 거. 자, 보셔요. 보셔요. 자, 극한값의 존재의 유무는요, 뭐 본다 그랬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냐. 그래서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가 A라고 할게요. A에서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입니다. 자, X는 A에서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합니다. A에서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 아닙니다.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는 여기 함수값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함수값이 없잖아. 연속이 되려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지.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물론 여기 색칠돼 있으면 그때는 연속이겠지만 없으면 A일 때는 함수값이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때문에 연속은 아닌 거야. 자, 구분됩니까? 자, 요거는 극한값은 있지만 연속이 아닌 거죠. 불연속인 거고요. 요 경우는 애당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애당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일 수도 없어? 연속일 수도 없는 거야, 당연하게도. 자, 그래프를 확인합니다. 288번 볼게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3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요따구로 생겨 먹었대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래프 잘 보세요. x가 0일 때의 fx 값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x가 0으로 갈 때 무슨 값? 극한값 물어보는 거지. 0일 때의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어떤 꼴이야? 요런 꼴이잖아. 요런 꼴, 요런 꼴. 그죠? 물론 그래프는 위아래지만 이건 선생님이 A에서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니까 극한값 존재합니다. 기억 맞아요. 그 다음 A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 어느 범위인지 확인됐습니까?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 여기에서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즉 뭐야? 연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1부터 3 사이에서는 연속이다. 맞아요? 1부터 3 사이에서는 끊어진 부분 있어? 없어? 없잖아. 연속인 거 맞고요. fx가 불연속인 점. 불연속인 점 한번 찾아볼까? 제일 작은 거부터. 불연속인 점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 그리고 0 그리고 없죠. 불연속인 점 2개죠. 2개. 따라서 디귿은 옳지 않네요.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할만하죠? 그래요. 294번 잠깐만. 그냥 보고 간 거야? 자, 다음 294번 봅니다. 자, x는 1에서 연속이래요. x는 1에서 연속이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fx 요 놈이 4라는 값을 갖는답니다. 자, 이때 f1의 값이 그러면 얼마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야. 자, 우리 앞에 배웠던 내용까지 다 포함해야 됩니다. 잘 보셔요. 자, 얘는 지금 연속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얘기하는 거야? 극한값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연속일 조건은 fx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연속일 조건을 준 이유가 뭐냐라는 거지. 자, 보세요. fx가 x는 1에서 연속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연속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 x가 1일 때의 뭐와 극한값과 1일 때의 뭐가 함수값이 같아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뭐라고? 우리가 구하자는 함수값이라고. f2를 구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를 구하라는 얘기야? 1일 때의 극한값 구해주세요. 이 얘기가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하려고 연속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요 놈은 그냥 극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극한에 대한 얘기 다 이 문제 딱 보는 순간 뭐 생각나니? 뭐가 팍 떠올라야 돼. 아, 이거 뭐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떠올라야 돼, 소율아. 뭐 떠올라? 0분의 0꼴, 그쵸? 0분의 0꼴. 0분의 0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똑똑해지는데? 자, 얘 인수분해할 수 있죠? 어떻게 만들어져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잖아. 물론 fx는 곱해져 있지만, 그래서 뭐가 돼? 약분 돼버리고요. 그러면 요것만 남는 거죠? 그리고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1. 그럼 요거 얼마 되고? 2. 그 다음 요게 뭐인 거야? f1인 거죠? 그 결과가 얼마더라? 4더라. 사실은 이거 f1이라고 쓴 이유는 뭡니까? 원래는 뭐야? 1로 갈 때 극한값이지만 그 값이 뭐와 같으니까? 함수값하고 같으니까 우린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 구하는 우리 f1의 값은 얼마? 이렇게 된다는 뜻이. 그 앞에 배웠던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와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단편적으로 자르지 말고. 그리고 지금 지난 시간 지금 우리 이제 3번째 수업하면서 선생님들 얘기하던데 당연히 선생님이 설명할 땐 너희들 다 이해돼. 그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밥 벌어 먹고 사는 거고. 근데 너희들께 되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제라고. 반드시 집에 가서 공부해, 소율아.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지 말고. 자, 그 다음 300번 볼게요. 함수 fx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ax-4래요. x가 1보다 작을 때. 근데 우리 이제 몇 번 해봐서 쉬워요. 자, 문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 모든 실수 x에서 연속. 다시 말하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그럼 어디서도 연속? x는 1에서도 연속이어야 된다. 그래서 x는 1에서의 연속성만 확인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또 역시 뭐야? 뭐와 뭐가 같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더라. 자, 극한값은 위에서 찾아, 아래에서 찾아? 위에서. 1이 아닌 거, 그죠? 그럼 1을 집어넣으니까 그 극한 뭐야? a-4. 맞죠? 함수값은 어디서 찾아? 아래에서. x에다 뭐 집어넣는다고? 1. 2-a.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2항하고 2항 했더니 2a가 6이 돼서 따라서 a 값 얼마? 쉬워요. 겁나 쉽죠? 겁나 쉽죠? 혹시 지금 몇 시니? 25분이요? 우리 그러면은 해봅시다. 자, 이제 식이 조금씩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개념은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개념은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 모르겠다. 오늘 선생님이 아까 개념 설명한 거, 그거 왜 추가적으로 더 할지 우리가 좀 급하긴 한데,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개념 가지고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ax 플러스 2.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 다음 b.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놈이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래. 이게 또 똑같은 얘기잖아. x는 마이너스 1이 연속이래. 그럼 뭐라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극한값은 어디? 여기. 함수값은 어디? 여기. 그래서 극한값부터 찾을 건데 그 얘 극한값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친절하니까 한 번만 쓸게요.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 요 놈의 극한값이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함수값 b하고 같아야 돼. 그죠? 근데 b 모르잖아. 그러면 이 b는 결국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 극한값이 뭐냐를 찾아서 b를 찾아야 되죠. 근데 요 놈의 극한값을 찾으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잖아. 어떤 문제가 생겨?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네요. 분자가 A라는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 왜? 어떤 상수의 극한값을 갖잖아. 얘가 0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자연적으로 0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 얘기는 즉 다시 말해서 x에다 뭐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1 플러스 A 플러스 2 역시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는 뜻일 거야. 따라서 이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3. 됐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3 여기다가 슉 집어넣어주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쓸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당연히 뭐 돼? 인수분해 될 겁니다. 약분.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때 극합값 얼마? 1. 됐지? 산수니까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3. b는 얼마? 1. 이렇게 되는 문제다.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뭐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존재한다고요. 극한값이. 그 다음 6번째 유형. 이제 비슷한 반복입니다. 식의 형태만 뭐 유리식이냐, 무리식이냐, 다항식이냐 요것만 바뀔 뿐이지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연습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눈으로 따라오면서, 자, 역시 또 fx가 구간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a의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b 마이너스 b. 이놈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럼 또 신자를 또 써볼까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극한값. 누구? 요놈.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니까 x 플러스 1분의 팔 아프다. x 플러스 2 마이너스 b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 얼마? 1이 돼야 된다. 그럼 이것도 또 똑같죠? 아, 요놈도 분모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부터 집어넣어주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뭐니? a. 맞죠? 마이너스 b가 뭐가 된다고? 0.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놈으로는 a값, b값 우리 아무것도 알 수 없죠. 아무것도 알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줄 거냐면 모르는 미정계수가 몇 개? 2개. 일단 이 개수를 줄이는 거 먼저 생각할 거야. 그래서 이 상수인 b가 아닌 누구를 이용해서? a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겠다라는 거고, a-b가 0이면 b가 a와 같다. 즉 다시 말해서 이 b 자리에 우리는 누구를 써서? a를 써서 미정계수 숫자를 줄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어진 다항식을, 극한을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a의 루트 x 플러스 2까지는 그대로 쓰는데 마이너스 b가 아니라 뭐로? a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이야.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극한값이 1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유리화 해줘야죠. 유리화 하는데 요놈 a가 있으니까 a로 묶어주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 그리고 분모 분자에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를 곱해줄 겁니다.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에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1 분의 분자는요 a 있고요. 어떻게 돼? 요놈 제곱 x 플러스 2 빼기 요놈 제곱 1 합차공식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 x 플러스 바로 갈까? 1이 돼서 뭐가 돼? 당연히 약분돼야지. 0이 되는 인수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로 갈 때니까 이 얼마예요? 1. 이 얼마예요? 1. 더하니까 얼마예요? 2. 분의 a. 걔가 뭐가 돼야 된다고? 1. 아무 생각 없이 합치면 1이 된다는 얘기. 따라서 a 값 얼마? 1. 2. 당연히 b 값도 2. a, b가 모두 2가 된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특히 요 형태는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렇게 분자에 모르는 미정계수 2개 주고 하나의 미정계수를 또 다른 미정계수, 지금은 간단하니까 그냥 a가 될 수도 있는데 요 비자리에 뭐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미정계수가 2개 있을 때는 일단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어디로 갈 거다?
0으로 갈 거다. 이거 이용해서 두 개의 미정계수 중에 하나를 또 다른 걸로 바꿔서 미정계수 숫자 줄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학교 시험에서도 아마 이 문제는 한 문제 정도 꼭 나올 겁니다. 이게 뭐 무리식이 아니라 유리식 꼴일 수도 있어. 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정계수 두 개 주는 거. 근데 하나로 줄이는 거. 그래서 어떤 문제는요, 요걸 하나로 줄이고서 다항식 꼴로 주면서 미정계수 하나로 줄이면서 요걸 갖고 인수분해하는 꼴도 나올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책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야. 있을 거야. 풀다 보면. 자, 우리 한 문제만 풀고 쉽시다. 뭐 했다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40분이 원래 쉬는 시간이에요. 함수 fx가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분의 2. 요 놈이 불연속인 점이 x는 어디하고 어디서? 2와 x는 3에서 불연속이야. 이때 a와 b의 값 구해서 더하래.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떤 꼴? 분수꼴이잖아, 분수꼴. 분수꼴은 어디서 불연속이라고? 분모가 0이 되는 점. 다시 말해서 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값이 바로 누구랑 누구란 얘기야? 2와 3. 다시 말해서 이 2차 방정식의 뭐가? 두 근이 바로 2하고 3이란 얘기죠. 이걸 이용해서 a값 b값 찾으란 얘기야. 뭐 이용해? 자, a하고 b는 누구 자리? 개수 자리죠. 2와 3은 뭐예요? 근. 근을 이용해서 뭐를 찾는다고? 개수를 찾는다고. 근을 이용해서 개수를 찾아. 그래서 뭐야? 근과 개수의 관계. 근과 개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뭐가 돼야 돼요? A 돼야 되는 거죠? 수율이가 알아? 진짜 알아, 이거는? 그죠? 왜 안 sik해?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한 거니까 조금씩은 복습하면서 갈게요. 자,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개수는 0이 아니어야 돼.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첫 번째 두 근의 합. 알파와 베타를 더한 거는 뭐라고? 근하고 개수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붙이고 a분의 b. 뭐? 2차 개수분의 1차 개수. 2차 개수분의 1차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두 번째, 두 근의 곱. 알파와 베타를 곱한 값. 그건 뭐가 된다? a분의 c가 됩니다. a분의 c. 자, 요것도 기억해 놓으면 좀 편해요. 두 근의 차. 차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두 근의 차야. 요 놈은 a의 절대값 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 비스분해끼리 이렇게 생겨먹었죠? 그래서 그거 외우고 있으면 외워집니다. 요거 알아야 되고요. 이거는 단순히 중3 또는 고1 때 2차 방정식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수학을 하는 한 주구장창 사용돼요. 이거하고 판별식의 개념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만 국한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야.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요 놈도 뭐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에 대한 얘기야. 두 근이 2, 3. 자,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이니까 뭐야? A. 즉 A가 얼마란 얘기예요? 5. 그 다음 두 근의 곱. 2와 3을 곱하면 뭐가 된다고? 2차 항계수분의 상수항 얼마? B. B는 얼마? 이렇게 된다는 뜻이. 그러니까 요 근강계수의 관계를 만약에 이렇게 풀 수는 있어, 소율아. 자, 정말 단순하게 근이 2와 3이란 뜻이야. 그것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럼 2와 3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만들 수 있죠? x-2 곱하기 x-3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전개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그 얘기가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런 과정 거치지 말고 바로 하면 더 좋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똑같은 얘기. 지금 몇 분이죠? 40분. 그래, 3분 일찍 쉬지 뭐. 쉽시다.